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이죠. 작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도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만든다, 그린다는 뜻이고요. 도는 도형이라는 얘기예요. 도형을 만들어서 그린다, 도형을 그린다라는 뜻인데, 자,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작도해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작도란 무엇인지 뜻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근데 도형을 그리는 걸 다 작도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 특별한 조건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뭐와 뭐로만 도형을 그리는 걸 얘기해요. 그 뭐가 뭐냐? 바로 자인데요. 자인데 그냥 자가 아니라 눈금 없는 자예요. 눈금 없는 자. 자, 선생님, 눈금 없는 자는 구하기도 힘든데 꼭 눈금 없는 자를 구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눈금이 있더라도 그 눈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눈금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눈금을 가지고 선분의 길이를 재서 옮긴다라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즉, 그럼 자로는 어떤 기능만을 사용하냐? 그렇죠. 이 자로는 선분을 그리거나, 그죠? 점과 점을 이어서 선분을 그리거나 직선을 그릴 때에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라는 것은 뭐 똑바로 선을 그을 때도 사용하지만 길이를 잴 때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이를 재는 기능을 없앤, 그죠? 똑바로 긋는 것만 이용하는 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금 없는 자와 그럼 길이는 어떻게 재느냐? 자, 뭐냐면 바로 컴퍼스예요. 컴퍼스. 자, 컴퍼스라는 거 우리가 평상시에는 원을 그리거나, 그죠? 원을 그릴 때 컴퍼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컴퍼스라는 거는 원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컴퍼스의 기능은 바로 뭐냐면, 그렇죠? 길이를 그대로 옮길 때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원을 그릴 때도 사용하고요. 자, 이래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만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한다. 자, 이제 실제 작도를 해보시면 이 두 가지 도구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기본 작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가장 쉬운 거죠. 주어진 선분을 그려보는 거예요. 즉, 주어진 선분 지금 AB가 이렇게 있을 때 얘랑 똑같은 길이를 가지는 선분을 우리가 작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눈금 없는 자와 컴파스만을 이용해서 이 선분을 그대로 옮길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평상시 같았으면 그죠? 작도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지 않다면 이 주어진 선분 AB 길이를 그대로 옮기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를 눈금을 가지고 이렇게 재서 그죠? 이걸 옮기도록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 눈금은 우리가 그죠? 눈금이 한없이 다 계속 쪼개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분의 길이를 옮길 때 느껴봤겠지만 자로 재면 어때요? 그게 뭐 딱 3cm, 딱 4cm 맞으면 모르겠지만 뭐 3.5일 수도 있고 3.5랑 3.6 사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대충 옮긴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바로 뭐냐면 눈금 없는 자 그렇죠. 컴파스로 간격을 재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주시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눈금 없는 자로 직선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직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임의로 내가 점 하나를 잡을 수 있죠? 점을 잡아서 P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 여기 위에 있는 선분 AB 있잖아요. 그 선분 AB를 간격을 재는데 뭐로? 그렇죠. 컴파스로 간격을 재는 거예요. 아, 컴파스의 요 바늘, 그 다음에 연필의 끝으로 해서 재면, 눈금을 읽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요. 이렇게 잰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컴파스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아까 만들어준 점 P 있죠? P에다 대고 어떻게? 원을 딱 그리는 순간 만나는 점 생기죠? 그 점을 내가 Q라고 한다면 자, PQ라는 선분은 내가 만든 PQ라는 선분은 어떻게? AB라는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분의 길이를 옮길 때 컴파스로 간격을 재서 옮기면 되는구나. 자, 수업 시간에 이제 해보도록 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제 작도는 바로 주어진 각을 그리는 건데요. 자, 이렇게 각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각 AOB라고 읽을 수 있겠죠? 자, 요 각의 크기.
어차피 각이라는 건 반직선이니까 이 변의 길이는 중요한 게 아니죠. 요 각의 크기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의 크기 했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뭘 생각해요? 각도기를 생각하죠? 그래서 각도기로 재서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각도기 역시 눈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각도기의 눈금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또 컴퍼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인데요. 이 주어진 각을 이제 요거로 다시 볼게요. 자, 주어진 각이, 각 XOY, 그죠? 라고 했을 때, 자, 이 각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분, 여기 각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있죠? 어떻게? 주어진 각의 여기 꼭지점에서 컴파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원을 그려줘요. 닿을 때까지. 각의 변과 닿을 때까지 이렇게 그어줘요. 그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그대로 유지해서, 자, 내가 그려야 되는, 그죠? 새로운 각의 변을 하나 그리시고, 이렇게 옮겨줘요. 옮겨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각의 간격을 재는데, 각도기를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죠. 이 각의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이렇게 컴파스로 재는 거예요. 컴파스로 재서 그것을 아까 내가 세로 그린 요 똑같은 선분 원의 호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각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 간격이라는 것은 이 각도의 어느 변에서 재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쟀을 때와 이렇게 쟀을 때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각의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에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만나는 두 간격을 쟀을 때는 언제나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이용한 거예요. 자, 주어진 각 옮기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각의 크기를 똑같이 여기다 한번 다시 옮겨보면 먼저 뭘 그린다? 그렇죠. 그 변을 하나, 그죠? 자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각의 변은 그냥 자대고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내가 새로 그릴 각 A라고 한다. 꼭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각이 벌어진 정도를 재야 되는데 어디를 재느냐? 그 기준을 정해야죠. 그거를 내가 임의로를 맘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크거나 작게 하면 힘드니까 적당한 간격으로 어떻게? 그렇죠. 호를 그려주시면 내가 여기 맘대로 정한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랑 똑같이 여기다가 어떻게 해서 똑같이 컴퍼스로 그려주시면 요 길이랑 지금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때 만나는 두 점 있잖아요. 이 두 점의 간격. 이 간격을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각의 크기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간격을 재주시면 간격을 컴파스로 잰 다음에 여기다가 컴파스로 재서 여기다가 똑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점 생기죠? 이 점을 아까 처음에 했던 그 각의 꼭지점과 연결해 주시면 각의 크기가 똑같아진다. 자, 번호 한번 다시 매겨보시면, 그죠? 여기 이게 있었다 치면, 반직선이 있었다 치면 여기, 그죠? 요거 그리는 게 1번, 여기 똑같이 그리는 게 2번, 그 다음에 그 간격 재주는 게 3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옮겨주는 게 4번,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시면 5번이 되죠. 더 정확하게 번호를 나눠보면. 자,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인트는 각의 간격을 어떻게 쟀느냐? 컴파스로 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작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본 작도를 알아두어야 2학년 때 배울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을 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배워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우리가 작도하는 것 중에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선 빠졌는데, 자, 이걸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을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하는 건데요. 간단해요. 자, 첫 번째, 여기 끝점에서 요 길이가, 선분의 길이가 대충 반이 넘게, 그죠? 그 눈쯤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컴파스로 이렇게 반원을 그려줘요. 컴파스로 반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럼 그 간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번에는 B에서, 그죠? 이게 1번이고요. B에서 그 간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반원을 그려줘요. 자, 그럼 만나는 두 점이 생기죠? 그죠? 만나는 두 점 생기죠? 이 두 점을 자로 연결, 직선을 그려주시면, 바로
바로 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서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 여러분들이 컴파스로 간격, 이 두 간격을 재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180도가 그쵸? 이등분 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색종이를 통해서 탐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방법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역시 각의 이등분선인데요. 이번에 주어진 각을 어떻게 이등분하느냐. 자, 이것도 첫 번째 각의 꼭지점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그렇죠, 원을 그려줍니다. 그럼 만나는 두 점이 생기죠? 이 두 점에서 아까하고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데요. 그쵸? 이렇게 한번 원을 그려주시고 이번에 이쪽에서 원을 한번 그려줘요. 3번. 자, 그럼 만나는 점이 생기죠. 이 점과 이 각의 꼭지점을 연결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이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 이거예요.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건 이 간격을 재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컴파스로 재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그리는 방법 1, 2, 3, 4번 이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역시 색종이를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작도 네 가지죠. 선분 옮기기, 각 옮기기, 그 다음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작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